HRN 스케줄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법은 앞서서 살펴봤던 SJF라는 스케줄링 기법의 단점인 어떤 긴 작업 시간과 짧은 작업 시간 간의 지나친 불평등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되어진 스케줄링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비선점형 스케줄링 방법으로 하나의 프로세스가 CPU를 할당받으면 종료될 때까지 저 사용을 하는 기법입니다. 이 스케줄링 방법에서는 소위 가변적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해서 스케줄링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자, 이때 그 가변적 우선순위라는 것은 현재 각 프로세스가 서비스 받을 시간과 또 서비스 받기 위해서 대기한 시간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식을 보면 서비스 받을 시간이 분모에 가 있죠. 우선순위 값이 더 큰 값일수록 우선순위가 더 높다라고 한다면 서비스 받을 시간이 더 작을수록 우선순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서비스 받을 시간이 똑같다라는 가정하에서 본다라고 하면 대기한 시간이 더 오래될수록 더 오랫동안 기다렸다라고 한다면 또 상대적으로 우선순위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간단한 예를 살펴보게 되면 현재 5개의 프로세스가 서로 다른 시각에 레디큐에 도착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 것입니다. 자, 일단 시각 0에서는 P1이라는 프로세스가 도착하게 되겠죠. 이때는 P1 하나밖에 없으니까 P1이 바로 서비스 되어질 것입니다. 자, 대기 시간 없이 바로 서비스 되어지고, 자, 자기에게 할당되어진 시간 동안 CPU를 할당받아서 작업을 수행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시각 2ms 때 P2라는 프로세스가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P2 프로세스는 도착했지만 HRN 스케줄링 방법은 비선점형 스케줄링 방법이기 때문에 스케줄링이 일어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P1이라는 프로세스가 마지막까지 수행을 해주게 되겠죠. 자, 그래서 3ms가 되었을 때 현재 P1은 수행을 모두 다 마친 상황인 것이고 P2는 2ms 때 도착해서 현재 3ms까지 즉 1ms만큼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 될 것이에요. 자, 현재 상황에서는 역시 P2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P2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어지겠죠. 현재 P2 프로세스가 수행을 시작하고 나서 시각 4ms 때 P3라는 프로세스가 도착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역시 비선점형 방식이니까 P3는 도착을 했지만 P2는 지속적으로 일을 수행을 해 갈 것이고 6ms 때 P4가 도착을 하게 되면 도착을 했지만 여전히 P2 프로세스는 자기에게 할당되어진 CPU 버스트 타임을 다 처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행이 될 것이에요. 자, 시각 8ms 때 이제 P5라는 프로세스까지 다 도착을 했습니다. 이후 P2 프로세스는 남은 1ms까지 더 수행을 해나가게 되겠죠. 현재 시각 9ms일 때 현재 P1과 P2는 처리가 다 끝났고 그 다음에 P3 입장에서 보면 아까 4ms 때 들어와서 9ms까지 즉 5ms 동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P4는 6ms 때 들어왔으니까 3ms만큼 기다리고 있고 P5 같은 경우는 1ms만큼 현재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1번, 2번은 다 처리가 끝났고 나머지 3, 4, 5번 중에서 각각의 프로세스에 대한 우선순위를 계산을 해볼 것인데 앞에 나왔던 식에 근거해서 현재 P345라는 프로세스의 우선순위를 계산을 해보면 현재 P3가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을 살펴볼 수 있죠. 따라서 시각 9ms초에서는 P3가 CPU를 할당받아 가지고서 자기가 필요한 4ms만큼 처리가 될 것이고 시각 13ms초에서 P3의 처리가 다 끝나고 나면 대기 시간을 보면 이제 현재 13ms인 상황에서 P4 프로세스는 6ms에서 왔기 때문에 현재 7ms만큼의 대기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고
P5 같은 경우에는 5mC만큼의 대기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서 다시 우선순위를 계산을 해보면 현재 4번과 5번의 우선순위를 보면 이번에는 5번 프로세스의 우선순위가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5번 프로세스를 먼저 서비스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P4를 실행하는 형태로 처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좀 많이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가변적인 우선순위를 현재 얼마의 CPU 버스 타임이 남아있는지와 또 얼마나 오래 기다렸느냐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정도 기억을 해 둡시다. 각각의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따라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또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이요. 특히 이 간트 차트를 통해서 평균 대기 시간을 구하는 방법도 익혀둘 수 있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